안녕하세요. 삼천리 자전거 프리미엄샵 삼프샵 임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저희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상품 구매 전에 문의를 주신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아동용 4발 자전거의 사이즈의 선택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옷이나 신발 같은 경우는 자주 구매를 하시다 보니 대충 보기만 하셔도 이건 맞겠다, 이건 조금 크겠네 라고 판단을 하시고 구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자전거의 경우에는 대부분 첫 구매이시거나 혹은 재구매를 하여도 어떤 사이즈를 구매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4발 자전거의 사이즈 선택 고민은 이 영상 하나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구매 전 고려하실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구매 전 이것부터 결정하시게 되면 선택은 매우 쉬워집니다. 첫 번째는 딱 맞는 정 사이즈 모델을 구매하실 건지 아니면 한 치수 정도 큰 모델을 구매해서 조금 여유 있게 태울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핸들바 타입은 라운드형 스타일로 선택을 할지 아니면 라이저바 스타일로 선택을 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소재는 어떤 걸로 구매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정도만 결정을 하시게 된다면 4발 자전거 선택은 매우 쉽게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 사이즈와 한 치수 큰 사이즈의 선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옷으로 비유를 드리자면 나는 딱 맞는 사이즈의 옷으로 구매해서 사용기간은 조금 짧더라도 우리 아이가 이쁘게 입기를 원한다 처럼 딱 맞는 사이즈를 구매해서 우리 아이가 편하게 타기를 원하신다면 정 사이즈를 구매하시는 편이 좋지만 사용기간은 의외로 짧아서 잘 타야 1년에서 1년 반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아니야, 애들은 금방 크는데 굳이 딱 맞는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정도 큰 걸 사서 조금 오래 입힐래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 사이즈 큰 모델을 구매하셔서 약 2년에서 2년 반 정도 사용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기준으로 아동용 4발 자전거 사이즈는 14인치부터 생산이 되고요. 2인치 단위로 구분이 되어서 총 22인치까지만 생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이즈는 바퀴의 사이즈, 즉 휠 사이즈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휠셋, 즉 바퀴의 직선 거리를 인치로 환산을 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사이즈의 선택 기준은 과연 어떤 걸까요? 권장 사이즈 기준은 복잡할 듯 하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고객님들께서 단순하게 안장의 높이 차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 안장의 높이는 사이즈별 약 1에서 2cm 정도밖에는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뭘까요? 4발 자전거 사이즈 선택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바로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유효 탑튜브의 길이입니다. 자전거의 휠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서 자전거의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 즉 유효 탑튜브의 길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휠이 커짐에 따라서 휠 베이스라고 하죠. 앞바퀴와 뒷바퀴의 중심축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 역시 늘어나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 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안장의 높이보다는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직선 거리, 즉 유효 탑튜브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장과 핸들의 경우 높이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장에 맞춰 조절이 가능하지만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직선 거리, 유효 탑튜브는 조절이 불가능하기에 사이즈 선택 시 안장의 높이가 아닌 안장에서 핸들까지의 거리인 유효 탑튜브의 길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효 탑튜브의 길이는 핸들바의 높이 역시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유효 탑튜브가 멀어질수록 핸들바의 높이 역시 상승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유효 탑튜브가 가까워질수록 핸들바의 높이는 역시 낮아지게 됩니다. 권장 신장보다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셔서 탑튜브가 짧은 모델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핸들과 안장이 가까워지게 되어 조향은 편리하겠지만 핸들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페달을 밟을 때 무릎과 핸들에 간섭이 발생이 되어 조향이 매우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페달을 밟을 때 다리가 벌어지기도 하고요. 반대로 너무 큰 사이즈를 구매하시게 되면 페달을 밟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요. 유효 탑튜브의 길이가 멀어지게 되어 상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고 아이들이 사용하기에 매우 불편합니다.
옷으로 비유하면 작은 사이즈 옷은 입혀놓으면 활동하기가 불편하고 너무 큰 사이즈는 아무리 팔다리를 접어서 입힌다 하여도 입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태워봤는데 바닥에 발이 닿지 않는데요?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발 자전거의 경우 보조바퀴가 있기 때문에 2발 자전거와 같이 바닥에 발이 닿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2발 자전거를 사용할 때에는 정차 시 혹은 출발 시에 자전거를 지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이 땅에 닿아야 하지만 4발 자전거의 안장 높이 세팅 시에는 발이 땅에 닿을 정도로 세팅을 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페달을 작동할 시에 무릎이 골반보다 올라가게 되어 원활한 원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인데요. 페달을 제일 바닥, 즉 밑부분에 위치하였을 때 우리 아이가 페달을 밟을 수만 있다면 굳이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핸들바의 타입입니다. 핸들바는 크게 2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라운드형 핸들바와 일자바 스타일의 라이저 핸들바입니다. 두 모델 동일하게 정사이즈 선택 시 상체가 세워지게 되고요. 팔은 약 90도 정도의 각도가 만들어지고 한 치수 큰 사이즈 구매 시에는 상체는 동일하게 세워지지만 팔이 꺾이지 않고 쭉 펴지게 됩니다. 라운드형 핸들바는 핸들 레버가 안장 쪽으로 꺾여 있고요. 라이저 핸들바의 경우 핸들바가 일자로 되어 있어 안장과 핸들 사이의 거리가 라운드형 핸들바보단 조금 더 멉니다. 그렇다 보니 라운드형 핸들바와 라이저 핸들바의 권장 신장 역시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운드형 핸들바의 권장 신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90cm가 넘는 아이라면 14인치를 추천을 드리고요. 100cm가 넘는다면 16인치, 110cm가 넘는다면 18인치, 120cm가 넘는다면 20인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저 핸들바 기준 권장 신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95cm가 넘는다면 14인치를, 105cm가 넘는다면 16인치를, 115cm가 넘는다면 18인치를, 125cm가 넘는다면 20인치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 치수 큰 사이즈 선택 시 라운드형 핸들바 기준의 권장 신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80cm가 넘는다면 14인치를 추천드리고요. 90cm가 넘는다면 16인치, 100cm가 넘는다면 18인치, 110cm가 넘는다면 20인치를 추천드립니다. 라이저바 핸들바 기준의 권장 신장은 85cm가 넘는다면 14인치, 95cm가 넘는다면 16인치, 105cm가 넘는다면 18인치, 115cm가 넘는다면 20인치입니다. 물론 팔다리 길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 직영 매장에서 판매 시 활용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대부분 이 기준으로 구매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와 성능의 차이입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아동차 라인업은 크게 알루미늄 모델과 스틸 모델로 구분이 됩니다. 알루미늄의 장점은 가볍고 부식, 즉 녹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오랜 기간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품 역시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볍고 내구성을 향상을 시켰지만 스틸에 비해서는 조금 비싸고 튜빙, 즉 파이프가 두꺼워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스틸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접근성이 높고요. 튜빙이 얇아서 디자인이 조금 더 자유롭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부식 방지 도장은 되어 있지만 사용 중에 부딪히거나 도장이 까지게 되면 부식이라고 하죠. 즉 녹이 발생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부품 역시 스틸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알루미늄 모델에 비해서 내구성은 조금 더 떨어지고 무게 역시 조금 더 무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의 아동차 라인업 중 알루미늄 적용 모델은 2024년 기준으로 빙고, 시크릿 주주, 캐치 티니핑의 로미 모델이 있고요. 스틸 적용 모델은 2024년 기준 클로버, 캐치 티니핑의 하추핑, 포실핑, 하이킥, 루트 모델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주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실제 저희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매하시기 전 많이 하시는 공통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나이입니다. 우리 아이는 5세인데 어떤 사이즈를 타야 할까요? 우리 아이는 7세인데 어떤 사이즈를 선택해야 하나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고민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나이보다는 신장, 즉 키가 중요합니다. 5세라고 하여도 키가 큰 아이가 있고 작은 아이도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구매하실 때에는 나이보다는 키를 알고 문의를 하시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두 번째는 보조바퀴의 세팅입니다. 상품을 받아봤더니 보조바퀴가 양쪽이 떠 있습니다. 불량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팅 시에 좌측과 우측이 바닥에서 약 1cm 정도가 뜨도록 저희가 세팅을 해서 출고를 합니다. 양쪽이 떠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보조바퀴는 말 그대로 두발 자전거를 사용하기 전에 스스로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일 뿐입니다. 넘어질 것 같을 때에만 바닥에 닿아서 넘어지는 걸 방지하는 부품인데요. 처음 사용을 할 때에는 아이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바퀴에 의지해서 주행을 하다 보니 주행 시에 지속적인 보조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발생이 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보조바퀴가 땅과 닿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되어 두발 자전거로 사용이 가능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자전거는 네 바퀴가 전부 다 땅에 닿아 있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공기압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전거는 구매 후에 공기를 주입을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공기압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주기적인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공기압을 채우지 않고 사용을 하시게 되면 주행 시에 보조바퀴로 주행을 하게 되어서 보조바퀴의 마모가 빨라지게 되고요. 우리 아이가 페달을 밟기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 걸 어려워한다면 아이만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자전거 한번 점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의 걱정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 많은 고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키만 컸지 아직 애라서 못 타요. 우리 아이는 자전거 처음 타봐요. 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아이를 믿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걱정은 되시겠지만 저희 삼천리 자전거에서 생산되는 아동용 자전거는 전부 KC 인증, 즉 안전검사를 통과한 제품들만 생산,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고 태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삼천리 자전거 프리미엄샵에서 아동용 자전거를 구매하시면 기본적인 보호장구는 전부 지급이 되니까 한 번 더 안전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네발 자전거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봤는데요. 네발 자전거 선택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안내해드린 사이즈가 절대치는 아닙니다. 아이들마다 신장이 동일하다 해도 팔다리 길이, 다리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권장 신장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아이가 옷을 사도 몸의 길이는 맞는데 팔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혹은 팔 길이는 맞지만 몸 길이가 안 맞는다든지 팔다리가 긴 편이라면 인근 대리점을 통해서 사이즈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추천을 드립니다. 영상으로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신속하고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